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스탠드 파트 2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주스탠드 개념을 응용한 예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스탠드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예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의 간단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리고 닉네임, 로그인 여부 등등을 주스탠드의 스토어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했을 때에는 그 관련 데이터들을 모두 초기화해서 기본값으로 다시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불변성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상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미들웨어인 이머와 그리고 상태를 로컬 스토리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도 유지가 되게 해주는 그런 미들웨어인 퍼시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간단하게 완성본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는 화면처럼 헤더 컴포넌트에서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그아웃 된 상태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시 변하게 되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도 다시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름을 수정하고 이메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딩 개구리가 아니라 코딩 두꺼비라고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홈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되어 있고 새로 고침을 했을 때도 이 내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persist라는 미들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방금 내용을 또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소스 파일 아래에다가 new folder 하시고 storage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user store 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먼저 주스탠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npm i 주스탠드 라고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create라는 그런 함수를 임포트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를 호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넣어 주시고 return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하나 리턴을 시킬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문법은 이제 짧게 간추릴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있고 이렇게 user null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는 간추려서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 return 지워주시고 이런 중괄호 대신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그냥 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형태가 여기에서 저는 먼저 유저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null이라고 넣어줄게요. 당연히 처음에는 로그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null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유저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냐 일단은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메일이 있을 거고 저는 그리고 이머라는 미들웨어를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레벨이라고 또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저 데이터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액션이라는 객체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콤마 치고 로그아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함수들은 실제로 로그인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인이 성공됐다고 가정했을 때 로그인된 유저의 데이터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로그아웃 뿐만 아니라 저는 레벨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라는 함수도 하나 가지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는 name과 이메일을 변경하는 그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update user라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액션에는 이런 식으로 4가지 함수가 있을 거고
로그인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확대를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로그인을 할 때 먼저 여기에 이메일, 그리고 네임, 그리고 레벨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유저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당연히 여기 첫 번째 콜백 함수의 인자에 set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니까요. 요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set을 호출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콜백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객체를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부에서는 유저에다가 괄호 열어주시고 이메일, 그리고 네임, 그리고 레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메일에다가 이메일을 넣어줬다는 뜻이고, 네임이라는 키값에 네임을 넣어줬다는 뜻이고, 레벨이라는 키값에 레벨을 넣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키값과 그리고 밸류가 똑같다면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를 이제 유저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다가 유저의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네임에서는 유저의 네임, 그리고 레벨은 유저의 레벨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의 형태로 넣어줘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유저와 그리고 뭐 액션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가 들어갈 텐데, 사실 이전의 값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새롭게 들어온 유저를 기존의 유저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요거 다 지워주시고 그냥 set에다가 이런 식으로 객체 자체를 넣어주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은 더 쉬워졌죠? 그냥 여기에다가 set이라고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팅하고 싶은 이 스토어 객체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유저에 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뭐냐? 사실 우리가 이제 스토어에는 유저뿐만 아니라 액션도 있는데, 이렇게 유저만 넣어주면 덮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스테이트가 있다면 스테이트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저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스탠드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넣어도 알아서 유저만 교체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만약에 유저의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프로퍼티에 접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옵셔널 체이닝을 써주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에 undefined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뭐 유저가 유효하지 않은 값이면 리턴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리턴만 시키면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제 주스탠드 스토어에서 데이터가 세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return fals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나중에 막 로그인을 호출할 때 리턴된 밸류를 통해서 세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turn true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로그인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true가 반환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false가 반환이 됐다 그러면 유저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어에 제대로 된 값이 세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로그인을 호출하기 전에 외부에서 유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올바른 형태면 로그인을 호출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저라고 하면 사실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유저 안에는 이메일과 네임과 레벨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실수하기 쉬워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이 유저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객체인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그인을 호출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이메일을 빠뜨렸다 혹은 레벨을 빠뜨렸으면 런타임 이전에 이 오류를 체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타입스크립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번외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또 예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주석 처리를 일단 해줄 거고요.
자, 이제 레벨업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로그아웃처럼 이렇게 set 안에다가 객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레벨, 그러니까 그 전에 레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을 이런 식으로 state라고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데이터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유저 안에 특히 레벨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빼고는 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tate의 유저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만 또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state의 유저의 레벨을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요 순서를 이제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가 이제 레벨을 세팅을 했는데 기존의 스테이트의 유저의 값이 덮어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유저의 데이터를 이렇게 풀어서 쓴 다음에 레벨을 세팅해주는 그런 작업을 뒤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머라는 그 주스탠드 미들웨어를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머를 소개하기 전에 미들웨어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eate 함수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용물의 어떤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스탠드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이런 식으로 문법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상태 기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인데요. 기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불변성 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모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길게 문법을 작성한 이유는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스토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불변성 유지를 직접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변성 유지를 해주고 우리는 좀 더 간단한 문법으로 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머를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렵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일단 이머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이머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머를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요 상단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이머라고 해주시고 주스탠드 미드웨어 그리고 이머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create 안에 들어간 요 내용들을 이머를 호출함으로써 요 내용 안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머 안에다가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레벨업이라는 그런 함수를 좀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비교를 위해서 레벨업을 지우지 않고 레벨업 with 이머라고 함수를 새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set을 할 건데 state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state의 유저의 레벨을 하나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딱 보기에 기존의 스토어에 있는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머 같은 경우에는 마치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변성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식으로 길게 코드를 복잡하게 작성했어야 됐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기존의 레벨업 함수는 주석 처리를 할 거고 요거를 이제 레벨업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저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함수인 업데이트 유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유저의 데이터에는 이제 레벨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메일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하고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요거는 이제 문자열 형태로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메일만 수정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름만 수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구리라고 해서 네임만 객체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자, 만약에 둘 다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모두 대비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payload라는 그런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et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state라고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를 리턴 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법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내용에서는 유저만 변경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유저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페이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페이로드를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냥 페이로드라고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페이로드 자체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객체 내용물만 쓴다라는 의미의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문법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들은 일단 간단하게 끝났고, 이제 UI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필요한 페이지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이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마이 페이지. 여기에서는 이제 이메일과 닉네임을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레이아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뉴 폴더에서 레이아웃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요 아래에다가 앱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앱에서 간단하게 라우팅을 구현을 해줄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메인 보시면 브라우저 라우터로 감싸고 있고, 요거는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앱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 지워주시고 라우츠라고 감싸주시고, 자, 요 안엔 먼저 이제 앱 레이아웃을 적용한 라우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엘리멘트 그리고 앱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제 앱 레이아웃을 적용한 그런 라우트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라우트 일단은 패스 홈페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엘리멘트는 홈페이지.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이 페이지, 그냥 마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마이 페이지. 자, 그리고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제 리다이렉트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라우트라고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보호해야 되는 라우트를 요 안에다가 따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두면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요 상단에서 const private라고 만들어주시고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저 스토어에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익스포트를 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여기에서 const use us store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create의 결과물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익스포트 하지 않은 이유가, 요거는 이제 요 아래에서 제가 액션과 유저 데이터를 따로따로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내보낼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export const use user 라고 해주시고, 요거는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훅이기 때문에. 그래서 use us store라고 해주시고, 셀렉터를 통해서 스테이트의 유저만 또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use 유저 말고 use 유저 actions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만 따로 이제 내보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private component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use user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use user를 가져오셔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시고, const user라는 그런 변수로 받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지난 파트 1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return을 할 건데, return을 하면서 유저가 유효한 값인지 일단 검사를 할 거고요. 사막 연산자로.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있다, 로그인한 상태다, 그러면 아웃렛을 임포트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private를 넣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private 이렇게 해주시고, 네, 먼저 이쪽 경로로 들어오게 되면 private로 검사를 할 건데,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한 상태면 그냥 요 내부에 있는 이 my 페이지로 그냥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내비게이트를 통해서 내비게이트 임포트 해주시고, 메인 페이지로 다시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place를 써주셔야지 내 윈도우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의 기록에 남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my 페이지에 들어갈 때는 이 private 컴포넌트의 검사를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게 mlayout에서 이제 아울렛을 통해서 다른 컴포넌트를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import outlet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또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pm run dev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mlayout이라는 것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route가 임포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앱으로 돌아가서 route라는 것을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근데 route도 임포트가 안 됐네요. route 네, 해주시면 mlayout은 잘 나오죠. 자, 요거 devtools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devtools를 지난 시간에 예제 때문에 또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다시 돌아가서 mlayout 여기 오셔서 요거 지워주시고, 간단하게 먼저 div 태그에다가 클래스 네임 with full 그리고 max width를 7엑셀 정도로 줘서 네,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거고요. midnight screen 주시고 mx auto를 줄게요. 자, 그래야지 이제 중앙에 배치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bg 간단하게 accent를 하나 주고, 자, 그리고 여기 div 요 아래에다가는 이제 헤더를 넣을 거고요. 이제 요거는 공통적인 스타일 될 겁니다. 헤더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 그리고 flex height 16 잡아주시고, bg로 간단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양옆에 패딩을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일단은 h1 태그로 여기에서 링크,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홈으로 돌아오는 로고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to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코딩 개구리 라고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이거는 임포트가 안 됐다는 뜻이고요. 임포트를 해주시고, 요거 지금 가운데 배치를 하고 싶어서 아이템스 센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중간에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하나 만들 건데요. 클래스 네임 요거는 제가 이제 데이지 UI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링크라고 주시면 데이지 UI의 기본적인 속성이 적용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마이 페이지 라고 해주시고,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요거 justify 센터가 아니라 justify between을 줄게요. 자, 지금 justify between을 제가 헤더에 넣은 게 아니라 가장 바깥에 넣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지 UI의 버튼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저의 로그인 여부를 받아오기 위해서 const user 그리고 똑같이 use user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 호출을 해주시면, const 스펠링이 틀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유저의 여부를 또 이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저가 있다면,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아웃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로그인이 아니고 로그아웃이면 로그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onClick이라고 주시고, 요거는 on 버튼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는 안 만들었죠? const on 버튼 클릭. 자, 액션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ctions use user actions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만약에 유저가 있다 그러면 액션의 로그아웃을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액션에 로그인을 할 거고요. 로그인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요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메일과 그리고 네임과 레벨이 있는데, 레벨은 제가 별로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과 네임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example.com 네임은 코딩 개구리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로그인이 잘 될 것 같고, 이거 색깔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액센트는 또 뺄게요. 자, 그리고 헤더가 완료가 됐으면 요 아래에다 메인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페이지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렛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으로 네, 마진을 줄 건데 요 마진을 주는 이유는 그냥 중간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랑 저스티파이 센터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홈페이지 잘 그려지게 되고, 홈페이지로 오시면 제가 유저를 이미 임포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const 유저를 받아줄 거고, 이런 식으로 유저 데이터를 주스탠드의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구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유저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return div를 해가지고 div 태그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간단하게 div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name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메일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요것도 그냥 영어로 할게요. 지금 제가 한국말이 잘 안 쳐지는 버그에 걸려가지고 name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 로그인을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코딩 개구리 이메일 example.com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는 완료가 됐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제 이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연결해 볼 건데, 마이 페이지 지금 이동 잘 되죠? 만약에 로그아웃을 한다면, 네, 이렇게 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마이 페이지로 가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 잘 접속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지 UI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field set with multiple join items라는 그런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두 개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름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name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목도 name이라고 할게요. name. 그리고 요 아래에 보시면 field set 여기 있고, 세팅 말고 이메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edit까지 붙여줄까요? edit 이메일. edit 말고 new라고 할게요. new name 그리고 new email. 그리고 이메일은 여기 플레이스홀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타입도 뭐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요거 그냥 이메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액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const actions라고 할까요? actions는 use user actions 라고 호출을 해주시면 요 actions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const edit name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미리. 그리고 요것도 const edit email 만들어 주시고, actions 안에 있는 update user 라고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는 이제 name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메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인풋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use state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save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actions update user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use state를 가져와 주시고, 간단하게 또 const name set name use state 해주시고, 복사한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set 이메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풋에다가 value는 요거는 name이었죠. name이라고 해주시고 onChange 해가지고 간단하게 set name target에 value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복사를 해가지고 좀 재활용을 할까요? 인풋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set name이 아니라 set email, value는 이메일. 네, 빠르게 또 기본 세팅을 해준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객체 형태로 넣어줬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name은 name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 요거는 그냥 name이라고 넣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해주시고 이메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onClick을 해야겠죠. 그래서 onClick 해주시고 함수 이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onClick 해주시고 함수 이름 뭐였죠? edit email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new name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것도 세이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 이메일이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네, 데이터가 잘 수정이 되어 있고 홈에서 구독한 주스탠드의 스토어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주스탠드는 새로 고침을 했을 때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로그인 상태도 당연히 풀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네, 예전에 제가 수정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당연히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상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구하게 데이터를 보존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여기 다시 스토어로 가보시면, 유저 스토어로 가보시면 여기서 persist라는 그런 미들웨어를 이용해 주시면 이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그런 저장소에 이 주스탠드 스토어를 저장해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가 맨날 조금 꺼려졌던 이유가 그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렵죠. 막 파싱도 해야 되고 막 스트링이파이도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 주스탠드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요 상단에서 마찬가지로 import persist라고 해주시고 주스탠드의 미드웨어에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ersist도 마찬가지로 create 안에서 persist라고 호출을 해주시고 요 내용을 가로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persist가 가로챌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persist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로채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인자에 가로치는 그런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고 객체 형태로 옵션을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싶은 키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user storage라고 할까요? user storage라고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actions라는 함수들은 굳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유저 데이터만 로컬 스토리지에 등록을 하고 싶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partialize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state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싶냐 라는 객체를 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저에서 이제 state에 유저만 넣고 싶잖아요. 액션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액션 자체를 넣게 되면 이제 에러가 생길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열어보시고 이 로컬 스토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유저 스토리지라고 키값이 잘 잡혀 있고 또 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유저의 이메일과 네임이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이제 persist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로그인 상태도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partialize를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액션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코딩 프로그를 이름을 등록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름이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콘솔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업데이트 유저, 액션스의 업데이트 유저가 펑션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요런 함수들은 직렬화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건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함수는 여기서 따로 올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partialize를 써서 이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고 마이 페이지로 가셔서 코딩 프로그라고 이름을 수정을 해볼까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의 로컬 스토리지는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저 스토리지 오셔서 요거 딜리트 해주시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을 다시 해주시고 네, 이러면 원래대로 코딩 개구리로 잘 돌아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이 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영어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g 세이브 누르면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코딩 프로그로 잘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도 코딩 프로그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로그인 상태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저 스토어를 통해서 유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액션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머와 퍼시스트라는 미들웨어도 사용해보면서 어떤 기능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주스탠드 파트 2는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